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되게 어정쩡한 자리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지금 공중파, 유튜브 여러 곳에서 실리콘밸리뱅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터질 게 터졌죠. 골맞던 게 이제 터졌습니다. 어떻게 아물까요? 암호화폐는 어떻게 쓰일까요? 궁금하시죠? 지금 비트코인의 상승이 첫 번째는 이제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의 진정한 탈출구라고 생각을 해서 상승을 하는 건지, 아니면 비파적 금리 인상을 제롬 파월이 할 것이다 라는 예측 때문에 상승을 하는 건지, 둘 중 하나겠죠. 그런데 제가 어제 YTN 뉴스를 보니까 한 금융 전문가가 나와서 아나운서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나? 그런데 그 금융 전문가분이 아주 냉철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그 어느 기관에서도 관여하지 않는다. 어쨌든 지금 현대 금융의 문제점들은 모든 데이터들이, 모든 의사결정이 특정 세력이나 특정 기관에 의해서 너무 중앙 집중화되어 있다. 그 안에서 엄청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충분히 이해상충, 이해충돌,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질 수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완벽하게 탈중앙화 되어 있다. 그 어떤 이해관계도 얽혀 있지 않다.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모든 걸 검증하고 모든 걸 결정한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 현대 금융의 문제점, 전통 금융의 문제점들을 완벽하게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을 아주 잘 하더라고요. 이제 점점 공중파 뉴스 채널에서도 그들의 인식들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비트코인 가격에 가려진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이제 인류는 점점 알아가려고 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원리, 비트코인 백서, 이런 데이터들을 아직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비트코인 백서 영상도 지금 계속해서 조회수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가 지인분들에게, 그리고 팬딩 멤버십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제 영상 중에 비트코인 백서 해설에 관한 영상 조회수가 높아져야 암호화폐가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징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쨌든 먼저 선투자를 하고, 그리고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후 공부를 했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뭔지, 블록체인이 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손절을 한 사람들은 이 시장을 떠났고, 그런데 주식이 하락을 하고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고 전통 금융회사들의 파산이 나오니까 이제 지식층 세력들이 암호화폐를 암호화폐로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시장 참여가 들어와야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어쨌든 실리콘밸리뱅크에 의해서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욕망, 부도덕, 이런 그지 같은 감정들의 민낯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1년여가 넘는 하락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의 지식은 높아지지 않았을 겁니다. 1년여가 넘는 하락은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의 암호화폐 인생 안에서 가장 큰 호재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쨌든 제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 기간들을 잘 버티셨고, 그렇게 욕도 많이 먹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존심도 하락을 했지만 이제 보상을 받으셔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그리고 어쨌든 지금 구간은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에요. 제가 비트코인 기준 달러 17,500불에서 28,800불까지는 그 어떤 코인을 사더라도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준은 어쨌든 똥코인들, 그지 같은 코인들, 시총이 낮은 코인들, 이런 코인들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메이저 알트코인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를 포함한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 상황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이저 알트코인들은 손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세력들, 거래들, 그리고 지금 시장 참여를 원하는 기업, 기관, 매수자들,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죠. 똥코인들, 잡코인들의 상승은, 펌핑은 나왔지만 에이다, XRP, 이더리움, BNB, 도지코인, 아직까지는 단 한 번도 펌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펌핑이 나오지 않았다는 건 결국 무엇일까요?
세력들, 거래들이 이제 비트코인과 잡코인으로 돈을 끌어모아서 이제 메이저 얼트코인들을 차례차례 상승시킬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다시 한번 XRP, 에이다, BNB 코인, 도지코인, 비트코인 캐시도 아주 지금 가격은 좋습니다. 딱 좋은 자리들이에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수는 비트코인 기준 28,800불까지만 하시라는 이야기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코인베이스 지갑이 열릴 것 같다는 소식이 약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XRP의 승소 시그널이 조금씩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비트코인의 상승이 인플레이션의 해지 도구로 상승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제롬 파월이 베이비 스텝을 받을 거에 대한 호재로 지금 상승을 하는 건지 아직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제 생각은 해지 도구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딱 맞물려 있는 게 어쨌든 XRP의 소송. 제가 며칠 전 영상에 그런 데이터를 보여드린 적 있죠. 어쩌면 XRP가 비트코인보다 더 큰 인플레이션의 해지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안전한 코인은 비트코인과 XRP 이 두 개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쨌든 비트코인도 인플레이션 해지, XRP도 승소를 하고 명확성을 갖고 깨끗해진다면 XRP 또한 가장 강력한, 그 누구도 인정하는 인플레이션의 해지 도구가 될 수 있겠죠. 점점 전통 금융회사들의 나약함, 포악함, 부도덕성 이런 감정들이 노출이 되고, 그리고 점점 파산하는 금융기업들이 많아지고 개편이 되고 정리가 되고, 그리고 그 와중에 스멀스멀 나오는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그리고 XRP의 소송 결과 모든 것들이 착착착착 맞아 떨어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결국 사람들은 안전한 걸 원하죠. 어쨌든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안전해줄 수 있는 코인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XRP 하나뿐입니다. 가장 먼저 매를 맞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스멀스멀 저의 예측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예측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그냥 저의 예측인데 왠지 맞을 것 같아요. 그 시기 그리고 그 타이밍 점점 재밌어집니다. 지금 가격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어쨌든 살 놈은 메이저 알트코인들입니다. 나머지 코인들 오르는 거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뭐 암호화폐 시장을 하루 한 달 보고 말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XRP 가격은 이제 재상장 시그널만 떨어지면, 그 소식이 조금씩 흘러나오면 일단 1,600원 선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승소에 대한 시그널이 떨어지면 4,900원, 그리고 이때부터는 엄청난 호재들이 쏟아집니다. 어쨌든 지금 블록체인 기술은 쓰려고 하고 있고 기관들의 암호화폐 투자가 줄을 서고 있는데, 그들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에요. 안전. 블록체인 기술을 쓰려는 의도, 그리고 투자를 하려고 해도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XRP가 승소를 했을 상황에서 가장 그들이 생각하는 안전한 코인은 비트코인과 XRP. 그런데 XRP는 잘 아시겠지만 300여 개에서 400여 개의 금융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어요. 일반 기업들이 어떤 걸 선택을 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까요? XRP 뿐입니다. 이더리움도 안전하지 않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4,800원 선에서 엄청난 상승을 하겠죠.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XRP를 과연 기관 투자자들이 받아들일까? 도대체 이게 뭘까? 어떤 이유로 비트TV는 그렇게 자꾸 상승을 한다 그럴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 여건들이 아주 조밀조밀하고 세세하게 나열이 되면 암호화폐를 잘 모르는, 블록체인을 잘 모르는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는 어쨌든 미국에서 인정하는 코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데이터에서 BTC와 XRP만 안전하다, 이 두 코인이 인플레이션의 해지 도구로 가장 강력하게 쓰일 것이다 라는 기사를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제 슬슬 비트코인을 지금 시대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의 피난처로 생각하는 인식에 의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주식 차트와 디커플링이 돼야 된다. 따로 국밥이 돼야 된다. 주식이 상승을 하고 비트코인이 상승을 한다면 별
의미가 없는 상승이다. 어쨌든 비트코인과 주식은 태생부터 틀린 놈이다.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가격 이야기 좀만 해볼까요? 어쨌든 361선을 뚫었어요. 제가 24,200불 정도까지는 조정이 들어올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거의 24,600불에서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되게 어정쩡한 자리에 있어요. 애매한 자리에 있다는 거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자리. 그리고 이 상승의 탄력을 받아서 이 자리 28,800불까지 간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28,800불을 어느 타이밍에 어느 시점에 어떤 뉴스를 가지고 터치를 하게 될 건지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렸던 지금 비트코인의 상승은 2020년 12월 차트와 거의 비슷하다. 비트코인 64,000불을 갔던 그 바닥과 비슷하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로 지금 그 패턴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와 이 자리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이 그림으로 봤을 때 어쨌든 비트코인이 28,800불을 가게 된다면 이때의 상승과 똑같은 패턴을 보일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자, 어쨌든 비트코인은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저 알트코인들의 상승이 보일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뭐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잘 버티셨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XRP의 코인베이스 재상장, 이런 기사가 이제 뜨고 있습니다. 리플이 승소하게 된다면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XRP 토큰 재상장, 가장 큰 이슈겠죠. 그리고 어쨌든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 책임자 폴 그루얼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재상장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이야기를 했다. XRP 재상장 프로세스가 어떤 모습일지 설명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쌩을 깠던 코인베이스, 가장 먼저 XRP를 선절했던 코인베이스. 하지만 어쨌든 XRP에게 가장 강력한 도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법률 책임자는 리플 승소에 관한 낙관론을 이야기를 했다. 나는 많은 XRP 홀더들이 SEC 사건이 지속되는 동안 코인베이스에서 자산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실망했던 부분들을 충분히 알고 있다.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 또한 미 법원의 판결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XRP는 과연 언제 재상장 될 것인가? 어쨌든 그 모든 평가는 코인베이스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하지만 리플이 승소한다는 아주 작은 시그널에 가장 먼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들이 거래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에 어느 정도까지 반영이 될 건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 항목입니다. 어쨌든 코인베이스의 법률 책임자는 법원의 판결을 보고 결정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그들은 전부 알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요일입니다. 즐거운 또 주말 맞이하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의 가격을 충분히 지켜보세요. 리플 가격 앞자리가 4자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XRP 사지 마세요. 그런데 4자는 좀 매력적이죠.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 더 들으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정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되게 어정쩡한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공중파, 유튜브 여러 곳에서 실리콘밸리 뱅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터질 게 터졌죠. 골맞던 게 이제 터졌습니다. 어떻게 아물까요? 암호화폐는 어떻게 쓰일까요? 궁금하시죠? 지금 비트코인의 상승이 첫 번째는 이제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의 진정한 탈출구라고 생각을 해서 상승을 하는 건지, 아니면 비파적 금리 인상을 제롬 파월이 할 것이다 라는 예측 때문에 상승을 하는 건지, 둘 중 하나겠죠. 그런데 제가 어제 YTN 뉴스를 보니까 한 금융 전문가가 나와서 아나운서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나? 그런데 그 금융 전문가분이 아주 냉철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그 어느 기관에서도 관여하지 않는다. 어쨌든 지금 현대 금융의 문제점들은 모든 데이터들이, 모든 의사결정이 특정 세력이나 특정 기관에 의해서 너무 중앙 집중화되어 있다. 그 안에서 엄청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충분히 이해상충, 이해충돌,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질 수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완벽하게 탈중앙화되어 있다. 그 어떤 이해관계도 얽혀있지 않다.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모든 걸 검증하고 모든 걸 결정한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 현대 금융의 문제점, 전통 금융의 문제점들을 완벽하게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을 아주 잘 하더라고요. 이제 점점 공중파 뉴스 채널에서도 그들의 인식들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비트코인 가격에 가려진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이제 인류는 점점 알아가려고 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원리, 비트코인 백서, 이런 데이터들을 아직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비트코인 백서 영상도 지금 계속해서 조회수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가 지인분들에게 그리고 팬딩 멤버십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 영상 중에 비트코인 백서 해설에 관한 영상 조회수가 높아져야 암호화폐가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징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쨌든 먼저 선투자를 하고 그리고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후 공부를 했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뭔지 블록체인이 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손절을 한 사람들은 이 시장을 떠났고, 그런데 주식이 하락을 하고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고 전통 금융회사들의 파산이 나오니까 이제 지식층 세력들이 암호화폐를 암호화폐로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시장 참여가 들어와야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어쨌든 실리콘밸리 뱅크에 의해서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욕망, 부도덕, 이런 그지 같은 감정들의 민낯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1년여가 넘는 하락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의 지식은 높아지지 않았을 겁니다. 1년여가 넘는 하락은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의 암호화폐 인생 안에서 가장 큰 호재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쨌든 제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 기간들을 잘 버티셨고 그렇게 욕도 많이 먹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존심도 하락을 했지만 이제 보상을 받으셔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그리고 어쨌든 지금 구간은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에요. 제가 비트코인 기준 달러 17,500불에서 28,800불까지는 그 어떤 코인을 사더라도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준은 어쨌든 똥코인들, 그지 같은 코인들, 시총이 낮은 코인들, 이런 코인들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메이저 알트코인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를 포함한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 상황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이저 알트코인들은 손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세력들, 거래들, 그리고 지금 시장 참여를 원하는 기업, 기관, 매수자들,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죠. 똥코인들, 잡코인들의 상승은, 펌핑은 나왔지만 에이다, XRP, 이더리움, BNB, 도지코인 아직까지는 단 한 번도 펌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펌핑이 나오지 않았다는 건 결국 무엇일까요? 세력들, 거래들이 이제 비트코인과 잡코인으로 돈을 끌어모아서 이제 메이저 알트코인들을 차례차례 상승시킬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다시 한번 XRP, 에이다, BNB 코인, 도지코인, 비트코인 캐시도 아주 지금 가격은 좋습니다. 딱 좋은 자리들이에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수는 비트코인 기준 28,800불까지만 하시라는 이야기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코인베이스 지갑이 열릴 것 같다는 소식이 약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XRP의 승소 시그널이 조금씩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비트코인의 상승이 인플레이션의 해지 도구로 상승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제롬 파월이 베이비 스텝을 받을 거에 대한 호재로 지금 상승을 하는 건지 아직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제 생각은 해지 도구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딱 맞물려 있는 게 어쨌든 XRP의 소송. 제가 며칠 전 영상에 그런 데이터를 보여드린 적 있죠. 어쩌면 XRP가 비트코인보다 더 큰 인플레이션의 해지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안전한 코인은 비트코인과 XRP 이 두 개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쨌든 비트코인도 인플레이션 해지, XRP도 승소를 하고 명확성을 갖고 깨끗해진다면 XRP 또한 가장 강력한
그 누구도 인정하는 인플레이션의 해지 도구가 될 수 있겠죠. 점점 전통 금융회사들의 나약함, 포악함, 부도덕성 이런 감정들이 노출이 되고, 그리고 점점 파산하는 금융기업들이 많아지고 개편이 되고 정리가 되고, 그리고 그 와중에 스멀스멀 나오는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그리고 XRP의 소송 결과 모든 것들이 착착착착 맞아떨어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결국 사람들은 안전한 걸 원하죠. 어쨌든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안전해줄 수 있는 코인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XRP 하나뿐입니다. 가장 먼저 매를 맞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스멀스멀 저의 예측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예측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그냥 저의 예측인데 왠지 맞을 것 같아요. 그 시기 그리고 그 타이밍 점점 재밌어집니다. 지금 가격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어쨌든 살 놈은 메이저 알트코인들입니다. 나머지 코인들 오르는 거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뭐 암호화폐 시장을 하루 한 달 보고 말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XRP 가격은 이제 재상장 시그널만 떨어지면, 그 소식이 조금씩 흘러나오면 일단 1600원 선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승소에 대한 시그널이 떨어지면 4900원, 그리고 이때부터는 엄청난 호재들이 쏟아집니다. 어쨌든 지금 블록체인 기술은 쓰려고 하고 있고 기관들의 암호화폐 투자가 줄을 서고 있는데, 그들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에요. 안전. 블록체인 기술을 쓰려는 의도, 그리고 투자를 하려고 해도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XRP가 승소를 했을 상황에서 가장 그들이 생각하는 안전한 코인은 비트코인과 XRP. 그런데 XRP는 잘 아시겠지만 300여 개에서 400여 개의 금융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어요. 일반 기업들이 어떤 걸 선택을 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까요? XRP 뿐입니다. 이더리움도 안전하지 않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4,800원 선에서 엄청난 상승을 하겠죠.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XRP를 과연 기관 투자자들이 받아들일까? 도대체 이게 뭘까? 어떤 이유로 비트TV는 그렇게 자꾸 상승을 한다 그럴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 여건들이 아주 조밀조밀하고 세세하게 나열이 되면 암호화폐를 잘 모르는, 블록체인을 잘 모르는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는 어쨌든 미국에서 인정하는 코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데이터에서 BTC와 XRP만 안전하다, 이 두 코인이 인플레이션의 해지 도구로 가장 강력하게 쓰일 것이다 라는 기사를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제 슬슬 비트코인을 지금 시대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의 피난처로 생각하는 인식에 의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주식 차트와 디커플링이 돼야 된다. 따로 국밥이 돼야 된다. 주식이 상승을 하고 비트코인이 상승을 한다면 별 의미가 없는 상승이다. 어쨌든 비트코인과 주식은 태생부터 틀린 놈이다.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가격 이야기 좀만 해볼까요? 어쨌든 361선을 뚫었어요. 제가 24,200불 정도까지는 조정이 들어올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거의 24,600불에서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되게 어정쩡한 자리에 있어요. 애매한 자리에 있다는 거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자리. 그리고 이 상승의 탄력을 받아서 이 자리 28,800불까지 간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28,800불을 어느 타이밍에, 어느 시점에 어떤 뉴스를 가지고 터치를 하게 될 건지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렸던 지금 비트코인의 상승은 2020년 12월 차트와 거의 비슷하다. 비트코인 64,000불을 갔던 그 바닥과 비슷하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로 지금 그 패턴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와 이 자리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이 그림으로 봤을 때 어쨌든 비트코인이 28,800불을 가게 된다면 이때의 상승과 똑같은 패턴을 보일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자, 어쨌든 비트코인은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저 알트코인들의 상승이 보일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뭐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잘 버티셨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XRP의 코인베이스 재상장 이런 기사가 이제 뜨고 있습니다. 리플이 승소하게 된다면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XRP 토큰 재상장 가장 큰 이슈겠죠. 그리고 어쨌든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 책임자 폴 그루얼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재상장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이야기를 했다. XRP 재상장 프로세스가 어떤 모습일지 설명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쌩을 깠던 코인베이스, 가장 먼저 XRP를 손절했던 코인베이스. 하지만 어쨌든 XRP에게 가장 강력한 도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법률 책임자는 리플 승소에 관한 낙관론을 이야기를 했다. 나는 많은 XRP 홀더들이 SEC 사건이 지속되는 동안 코인베이스에서 자산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실망했던 부분들을 충분히 알고 있다.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 또한 미 법원의 판결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XRP는 과연 언제 재상장 될 것인가? 어쨌든 그 모든 평가는 코인베이스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하지만 리플이 승소한다는 아주 작은 시그널에 가장 먼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들이 거래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에 어느 정도까지 반영이 될 건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 항목입니다. 어쨌든 코인베이스의 법률 책임자는 법원의 판결을 보고 결정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그들은 전부 알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요일입니다. 즐거운 또 주말 맞이하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의 가격을 충분히 지켜보세요. 리플 가격 앞자리가 4자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XRP 사지 마세요. 그런데 4자는 좀 매력적이죠.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